바로 이어서 육아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인 강은진 박사님이 그동안 연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용 일과중심 발달 선별 평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연구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고, 특히 또 맥 윌리엄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면서도 떨립니다. 네, 지금 앞에서 계속 질문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런 PSP가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투입되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 협력 가능한 것인가? 예, 그리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교사들한테 그럼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한가에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먼저 출발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침 저희 그 같이 또 개발했던 울산대 박혜원 교수님 혹시 어디 계세요? 네, 박혜원 교수님도 같이 오셔서요. 네, 저희가 그 발달 선별 평가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아직은 이제 기초 연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이제 일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간 또 표준화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뭐 교사용 지원 자료라던가 또 그 가정의 지원 자료들을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은 이렇게 좀 지원 체계들 간의 어떤 협력이라던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구축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그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제 그런 어떤 한계들이 존재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저희가 이제 서초 아이 발달 센터라던가 또 부산 아이 발달 지원 센터에 가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치료사라던가 이런 전문가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오셨을 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제 동의를 해주셔야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입조차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장애 위험이라는 그런 대상에 좀 초점을 두어서 이제 연구는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네 파트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 발달 선별 평가의 제목을 K-SEED라고 지었어요. 근데 아까 저기 씨앗 발달센터에서 누가 오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의 어떤 발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음이 그 시드에 그런 발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이밍을 이제 진행을 하였었고요. 우선 장애 위험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도 사실은 생소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고위험 아동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경계선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알아듣기 훨씬 더 편하다라는 측면에서 경계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조기 개입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어떤 경계선 또는 뭐 장애 위험 있는 그런 아이들부터 잘 그때부터 선별이 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시스템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인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라고 판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을 이제 장애 위험, 고위험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도 뭐 여기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이제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기질적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관련된 통계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등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영유아 발달 그런 그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발달 선별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KDST라는 그런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들은 그래도 여기 장애 위험에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심화 평가도 받고 평가도 받고 계속 이렇게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보호자들이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심화평가 권고를 받아서 그 발달 평가를 더 받게 되면 사실은 지원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그런 보호자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장애의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이후로 이런 서비스 체계로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애 관련된 종합 대책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혁신적으로 이렇게 좀 더 조기 개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였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공약 사항에는 사실은 영유아 발달 전문가 파견이란 부분만 이제 크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맥 윌리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PSP에 해당되는 분이 정말 파견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국정 과제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발견되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제 현재 그런 한국에서 이런 장애 위험성 있는 아이들이 조기 개입의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지금 아이들의 그런 취원율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0에서 3세 미만이 80%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6세 같은 경우에는 98% 이상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종일토록 이제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정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들이 부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교사들의 역량을 정말 이렇게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교사들한테 키워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뭐 좋든 싫든 간에 지금 그 부담을 또 떠안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의 협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앞서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장애라는 그런 용어가 붙은 순간, 네, 그리고 이제 위험군이라는 그런 용어가 붙은 순간, 네,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애 아빠도 늦댔어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이제 그런 그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외에 다른 곳에서 이제 발달 그런 뭐 바우처를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이제 이어가고, 이제 클리닉이 어떻게 보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절된 채로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까지 올라가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이제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육이라든가 상담 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조기 개입의 어떤 시스템 같은 부분들이 좀 더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지역 장애 아동 지원 센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현실화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보육 계획에서도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차에 이제 걸쳐서 이제 중장기 보육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라고 하면서 육아 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지부하고 이제 보육진흥원 측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속적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적은 인력이 진행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죠. 예,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시는 그런 이제 유아특수교사라든가 또 특수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그런 지자체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유아들이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전달 체계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서로 연결이 좀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이건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부여한 다음에 담당해 본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린이집하고 이제 유치원 에서 39.8%, 41.3%가 담당해 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단설 유치원, 저희에서는 이제 공립인데 단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에 훨씬 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응답들을 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알았냐, 장애 위험인지 그랬더니 또래하고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 긴 것 같더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유치원 단설이면서 조금 이제 이런 장애 위험 어떤 관련된 특수 학급 설치가 돼 있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는 전문가들 통해서 좀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또래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원장님하고 상의했다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장애 위험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발견됐을 때 그걸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하는 것에서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 자체 검사를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1순위는 KCDI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KDST라고 아까 영역 발달 선별 평가에서 사용되었던 그 도구들 사용하시고요. 모름도 20.9%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응답도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원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정 연계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설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는 더 자세하게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주시는 정도의 선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교사라던가 다른 외부 그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경우는 사실은 11%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담당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을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예상했던 바는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어렵지 않을까 가장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 영유아 자체하고, 그러니까 장애 위험이라고 생각되는 그 아이하고의 어떤 관계, 소통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응답들을 소폭이지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그 반에서 그 아이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한 아이한테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다른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 아이한테도 나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관찰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알린다라는 이제 응답들이 이제 많았고요. 근데 그때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제 뭐 무관심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45.2%에 해당되었습니다. 사실은 필요성을 인정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지금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련된 그 담임 교사가 그럼 할 수 있는 뭐 진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간단한 뭐 그런 도구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또 응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부모님과의 부분들 상담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응답들을 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영역 발달 전문가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약 사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응답을 여쭤봤는데 정말 필요하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누군가 발달 전문가가 이렇게 파견이 되어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절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교실에 다른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치 이제 같이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예비 조사이긴 하지만 영역 발달 선별 평가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했던 연구들을 뭐 학회에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좀 최근에 나온 아동학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왜 교사용을 먼저 시작했는가? 지금 올해는 가정용이긴 하지만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의 어떤 객관적인 그런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일과 중에 아이들의 그런 활동이나 또 놀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어떻게 다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가를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선별 검사 도구를 교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부모님과 보호자와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을 해서 다른 그런 서비스 체계로 이렇게 인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교사용으로 먼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들은 이제 간략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료집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문항 구성 요소를 이제 보는데요. 저희가 맥 윌리엄 교수님 것도 보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발달 관련된 그런 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일과,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동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누리 과정, 그 다음에 표준 교육 과정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지금 또 특히 그런 교육 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저희가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변화들을 가운데 이제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보육기관 또 교육기관에서요. 이런 하루 일과 운영 가운데서 교사들이 별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관찰하는 가운데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발달 영역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기 위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선별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12개월부터 볼 수 있게끔 해서 영아들은 6개월 단위로, 예, 그렇게 이제 원령을 좀 구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평정 도구로서 이제 업무 수행을 하면서도 방해되지 않게 가능하면 간략하면서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개발진의 취지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검사 결과는 전문 상담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예, 그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같이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이제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예, 지금 이제 마이저에서 주셨던 그런 어떤 아이디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발달 영역,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발달 요소들을 추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 전문가분들한테 정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이 연령대에 관찰 가능한 그러면 활동들, 행동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또 다시 현장 교사 서면 자문회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발달 요소들을 이제 추출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약간 저희는 특별하게 그걸 가지고 FGI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교사, 그다음에 유아반도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분,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 별도로 해서 이거 실제로 한번 해당 연령에게 한번 체크를 해본 다음에 검사를 할 때 이런 평정을 할 때 얼마나 용이한지, 그리고 문항에서 조금 더 관찰 가능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비 연구를 통해서 총 349개, 총 349개고요. 원령별로는 이제 영아 그 전 단계는 43문항, 그 다음에 18에서 24개월 43문항, 그 다음에 25개월에 30배는 48문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적게는 43문항에서 한 57문항에 이르기까지 한 연령당 이제 이 안에서 발달 영역과 그 다음에 하루 일과에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항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395명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로 우선 그 예비 연구를 통한 그런 신뢰도를 보았는데 제법 다 각각의 그 발달 영역마다 신뢰도가 이제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조금 신뢰도가 좀 낮은 그런 문항들이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그 표준화를 위한 그런 문항들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아직은 뭐 표준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용할 수는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문항마다 전혀 또 가끔 그 다음에 자주 이런 식으로 평정을 하도록,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 행동이 어떤 형태로든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전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수행이 있긴 한데 일관성이 없이 가끔 나오는 행동은 가끔, 예, 그 다음에 일관적으로 해당 행동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자주,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이제 저희 이제 보고서에는 이제 이런 문항들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원령마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놀이 활동이라던가 또 일상생활이라던가 그런 일과 운영 안에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항으로 만들었고, 그 문항이 여기 보시면은 뭐 CR, CC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발달 영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그런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도구가 이제 이렇게 또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의 일과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장애 위험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어서 그것들이 이후에 그런 그 서비스로 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인계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되는 과정이라던가, 예, 그리고 이제 실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장의 소리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에는 한 각 연령당 50개 문항 정도로 이제 추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크를 했지만 아까 다른 상황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다르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가정과 그 다음에 기관이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는 PSP는 아니고 러닝메이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선은 이제 관련된 그런 지원 자료들을 이제 개발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어요.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탑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때부터 잘 인계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진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입학이나 입소할 때 아이들의 이런 그 심화평가 권고 대상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안 내잖아요, 그렇죠? 낼 수도 있지만 꼭 굳이 안 내는 경우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게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면 관련된 그런 서비스라던가 이제 이렇게 발달 지원을 위한 그런 어떤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한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선은 이제 특수교육 그런 교사들조차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또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애 영유아 조기 선별 및 그런 진단 법 체계들을 보면은 크게 이제 장애아동복지법하고 특수교육법에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봤더니 장애아동복지법하고 특수교육법하고 이제 봤을 때 각각 선별을 해야 되고, 선별한 다음에 그거 결과를 활용하는 것,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전달책으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장애아동복지법이 조금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이라는 또 이슈가 남겨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정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또 영유아, 그리고 가정에 또 머무는 영유아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이제 그럴 때 관련 법들도 같이 정비가 돼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지원을 위한 그런 전문가의 어떤 조력들도 필요한데요. 이제 그 역할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것들이 지금 이제 뭐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떤 인력 파견된 인력이 한 분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업무를 다 하고 정말 아까 우리 맥 윌리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방문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려면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체계가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교사들 양성 과정에서 사실은 부분도 그렇게 교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 특수아동론 같은 그런 수업을 듣긴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런 교과목
그 양성되는 때부터 이렇게 장애 유아라던가 또 어떤 그런 장애 위험 유아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련된 지식들을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런 안내 자료라던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력들을 다 모은 것들이 서로에게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는 것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또 이런 협회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토요일 날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모두 모이셔서 이제 관심 있게 이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은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일과개반 개입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곧 결실을 맺어서 또 실제 평가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